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정조가 독살당했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여러 차례 봤는데 이유는 정조의 마지막 병치료에 있어 정조의 정적이 의도적으로 치료를 가장해 정조를 죽게 공작을 했다라는 게 소위 정조 독살설의 내용이죠.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지 오늘 정확히 검토해보죠. 이 사안은 사실 역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역사로만 봐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즉 과학으로 봐야 하는 사안이죠, 이건. 정조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실록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따라서 그 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독살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정조 암살설 얘기할 때마다 꼭 많이 나오는 게 노름 벽판이 뭐니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들 하지만 이 사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누군가가 사망한 변사 사건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 죽은 이 사람하고 평소에 사이 안 좋았지? 그러니까 너 사형.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재판관은 없잖아요. 범인을 확정하려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다는 명확한 물리적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학적 증거 없이 너 얘랑 사이 안 좋았으니까 너 유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생각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실제 기록을 과학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정조가 정적에게 시해를 당한 건지 아닌지 그 결론은 아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죠. 정조가 이날 사망해요. 정확히 이 2주 전서부터 실록에 본격적으로 정조의 목숨이 사라져가는 그 과정에 대한 묘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록 6월 14일 기록. 정조가 이달 초 열흘 전부터 종기가 나 붙이는 약을 계속 올렸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으므로 내의원 제조를 불렀다. 그가 안부를 묻자 밤이 되어도 잠을 전혀 깊이 못 자고 있다. 일전에 약을 붙인 자리에 지금 고름이 퍼졌다. 터진 곳이 작으니 다시 침으로 찢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미 고름이 터졌으므로 다시 침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등 쪽에 또 종기 비슷한 것이 났는데 무슨 약이 좋겠는가. 옹담고가 좋을 듯합니다. 그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정조가 본인도 굉장히 의학의 지식이 있는 왕이었어요. 지금 치료법에 대해 의사랑 토론을 하죠. 심지어는 지금 의사 한 명이 제시한 처방에 대해 그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정도로 두통이 많이 있을 때 열기가 많이 올라오니 이는 다 가슴의 화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본인의 병 원인도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학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이 다음에 가감 소요산을 치어 올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 나는 거에 쓰는 약이에요. 스스로의 진단에 의거하여 열치료약을 썼다. 단순히 치료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의견이 들어와요. 6월 15일 도제조. 물론 전하의 질환은 순전히 더위의 증세이므로 찬 약재를 쓰지 않을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소요산, 백호탕은 모두 지나치게 차가운 염려가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임금님께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찬 약만 계속 드시는 거 아닙니까? 우려를 표하는 거죠. 정조, 이것이 맞는 약이므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의관에게 묻길, 등 쪽엔 무슨 약을 붙이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을 붙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건 약의 힘이 너무 약할 듯하다. 이것으로도 독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무 독한 약은 섣불리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기록이 백호탕을 두 첩 올렸다. 아까 도제조가 소요산 백호탕은 지나치게 차가움으로 염려스럽다 했는데 지금 두 첩을 더 복용했다는 거는 100% 정조 의지죠. 보시다시피 정조는 의사들 말이라고 듣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합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치료하는 사람에 대한 암살 방법 선택을 굳이 어떤 치료법 제시를 통해 죽이는 길을 고른다라. 뭔가 치료법을 제시해도 정조가 나 그거 싫은데? 그거 안 할 건데? 해버리면 그냥 꽝 되는 건데. 정조가 이런 성격이라는 거 뻔히 다 알 텐데 그런 전략을 취한다. 그것부터가 일단 좀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정조가 신하들하고 토론을 하는 방향성이 정조는 보다 강한, 다소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을 법한 센 승부수를 띄우는 처방을 하길 원하고 있고 반면 주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조, 약의 힘이 너무 약할 듯하다. 이거는 더 강하게 가자는 얘기죠. 의관, 너무 독한 약은 섣불리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반대고, 이때가 정조 사망 약 2주 전인데 정조가 당대 전문 의사보다 더 의학 지식이 높냐 낮냐 이걸 가름할 순 없지만, 다만 환자는 정조 자신이니까 분명히 스스로 몸으로 느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정조 본인 판단. 일단 병은 더 본격화됩니다. 16일 좌이정 심환지가 정조에게 안부를 물었다. 지금 그 유명한 심환지가 등장을 해요. 노론 벽파의 거두로서 정조를 암살하는데 배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냐는 추측이 한때 횡행했던, 근데 이 심환지 배우설이 쑥 들어가게 만드는 발견이 지난 2009년에 있었죠.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냈던 비밀 편지가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건데, 정조가 알려준 대로 심환지가 상소문을 써서 올린다던가,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심환지 그대가 반대하는 척을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조차도 있었죠. 정적이라고 알려진 이미지와는 또 다르게 소위 둘이 짜고 치는 연극이라고 할 정도로 긴밀하게 소통을 했던, 지금이야 뭐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로선 꽤 놀라웠죠. 그 어찰첩이 발견된 이후로 심환지 암살 배우서는 그야말로 쏙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 계시더라고요. 평소 사이 좋았어도 암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사이 좋았던 게 다 이중플레이였다, 가면을 썼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미련을 못 버리는 글들이 인터넷에 좀 있던데, 이게 물론 어찰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범행을 안 했다는 물리적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실제로 어찰첩을 보면 왜 배우설이 쑥 들어갔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안 보고 떠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근데 일단 지금은 과학적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 치료 경과를 다시 보죠. 실록. 그 심환지가 안부를 묻자 정조 이르길, 내가 맨 처음 소요산을 복용한 뒤로 매일 2번씩 마셔 몇 첩이나 복용했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고 그저 속만 탈 뿐이다. 지금 심환지에게 본인의 치료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비밀 편지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했던 사람들의 지레 짐작과는 달리 정조가 심환지를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단편이 이렇게 실록에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증상 묘사를 보면 꽤 심각하죠. 냉한 약재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열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아까 주변에서 냉한 거 너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쓰고 있음에도 몸에서 열이 가시지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나중 정조 죽음 그 진짜 원인의 단초가 되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체로 이 증세는 가슴에 해묵은 화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요즘 들어 더 심한데 그걸 풀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본인에게 왜 가슴 화병이 그렇게 심한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주 격정적으로. 크거나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침묵을 지키며 신하들을 접견하는 것까지도 차츰 피곤해지는데, 조정에서는 두려울 외자 한자가 있는 줄 알지 못하니 나의 가슴속 화가 어찌 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선 경들 자신부터 임금의 뜻에 부응하는 방도를 생각하도록 하라. 지금 이 글을 제가 읽어서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조곤조곤 말하는 투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제조, 병을 요양하시는 중에 어조가 과격하시니 혹시 몸조리에 해로울까 신들은 매우 애가 탑니다.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글로 전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정조가 굉장히 거칠게 화를 많이 내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정조에게는 이 답답함 이라는 이름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받는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그런 일을 반복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안 좋으니 화내는 걸 진정하라는 충언에도 불구하고 경들이 하는 일도 한탄스럽다. 이와 같은 하교를 듣고서도 어찌 그 이름을 누군지 지적해달라고 청하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나오면 척하면 척 나와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답답하다 진짜. 지금 말하면서 더 열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나를 나약하다 생각하고 감히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그것이 스스로 터지기를 기다리고 싶으나 그들이 끝내 고칠 줄 모른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후에 사순청량음 우황고를
만들어 올렸다. 이 약들은 혈열, 피해열을 치료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14, 15, 16, 17 내내 열 잡는 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종기와 열이 핵심인데 종기를 한방에선 옹저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을 보면 옹이란 막힌다, 절하는 걸린다. 돌지 못하게 되어 막혀 열이 난다. 열이 심하게 나면 살이 썩고 살이 썩으면 고름이 생긴다. 등등으로 나와 있어요. 즉 막힌다, 열 발생, 종기 이 순인 거죠. 열하고 종기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정조의 열 관련해서 좀 전에 나온 스트레스, 답답함 이런 것과 아울러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정조의 담배 사랑입니다. 정조의 애연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정조 문집 홍제전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어릴 적부터 다른 기호품은 없었으나 오직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연구하고 탐닉하느라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인 지 수십 년 가슴속에 항시 막혀 있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직유한 이래론 책을 읽던 버릇이 일체정무로 옮겨져서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보았지만 오직 이 남령초 담배에서만 힘을 얻게 되었다. 가슴에 막혔던 것이 자연히 없어졌고 연기의 진액이 폐장을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안온하게 잘 수 있었다. 정치의 득과실을 깊이 생각할 때 요령을 잡게 하는 것도 그 힘이며 생각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번뇌를 저울질하게 하는 것도 그 힘이다. 이렇게 대단한 애연가였는데 담배의 성질 어떻습니까? 당연히 따뜻하죠. 동의보감, 연초, 담배는 순수한 양으로 성질이 맵고 뜨겁고 독성이 있다. 극단적인 더운 양의 성질이 담배죠. 근데 그걸 시도 때도 없이 마구 흡입을 했던 것이 바로 정조였던 겁니다.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잠 안 자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답답함, 화를 늘 가슴에 안고 살면서도 담배는 또 엄청나게 피고 6월 22일 사망 6일 전 신하가 술안은 이미 드셨습니까? 라고 묻자 술안을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겨우 쌀미음을 조금 마셨을 뿐이다. 올려드린 양곰탕은 드셨습니까? 지금 같은 입맛으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데 양곰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답답한 말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답답함을 캐치한 도제조가 나섭니다. 조용히 몸조리 하시는 가운데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정조 상태가 오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아주 나쁜데 신하들이 와서 안 그래도 정조 몸에서 열이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었냐고 물어보는 등 아픈 사람 더 답답하게 만드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결국 대화를 중단시키고 치료나 받으시게 해야겠다라고 도제조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의관들에게 진찰해 보도록 하시죠. 이후 정조는 의관에게 묻습니다. 찹쌀밥을 부친 뒤에 고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골맞는가? 의관 1. 지금은 푹 골맞다고 보입니다. 의관 2. 고름은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푹 곪진 않았습니다. 의견이 달라요. 6월 23일 사망 5일 전 도제조. 밤사이 종기 고름은 계속 순조롭게 흘러나왔습니까? 근데 이날 이변이 일어납니다. 정조 고름이 나오는 곳 이외에 왼쪽과 오른쪽이 당기고 뻣뻣하며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 머리 나무까지 여기저기 부어 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연적만큼이나 크다. 지금 아주 큰 붓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적만큼 크게. 연적이 뭐냐면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부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에서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도제조, 전하의 병환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은 신들의 죄입니다. 정조, 고름이 나왔다고나 하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건 느끼지 못하겠다. 병이 든 지 오래되어 원기가 차츰 약해지고 있다. 경들은 의술의 밝은 자를 두루 찾아 반드시 오늘 안으로 차도가 있게 하라. 나의 병세가 이러하여 백성과 나라 일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따금 꿈을 꾸기도 하니 이 때문에 한 가지 병을 더 보탠 것 같다. 여기서 정조의 성격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 중에 본인이 신경 쓰는 것들은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꿈에까지 나타날 지경이다. 아픈데도 일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리질 못하는 대단히 심각한 워커홀릭 상태다.
사망 5일 전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었다. 도제조, 그와 같은 것들은 생각에서 배제하여 깨끗이 씻어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에는 오르내리는 열 증세가 과연 어떠십니까? 지금도 한창 열 증세에 있다. 그렇게 열 내릴 약을 엄청나게 계속 먹었음에도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제조, 조금 전에 내의원 수의가 하는 말을 들으니 경옥고를 드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옥고가 등장을 해요. 경옥고는 다들 아시죠? 동의보감, 경옥고는 정을 생기고 길을 보한다. 노인을 아이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허손을 보하며 온갖 신이 모두 충족되고 백발이 흑발되고 치아가 다시 나며 말처럼 활동한다. 하루에 몇 차례 복용하면 온종일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으니 그 효과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근데 이 좋은 경옥고를 어떻게 만드느냐? 생지왕, 백봉령, 꿀,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요. 인삼.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인삼이 사람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나 지금 문제는 정조의 몸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삼이 들어가는 약이라. 도제조도 당연히 그걸 아니까 이 약은 인삼이 들어가긴 했으나 온제와는 달라 해로울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비록 인삼이 있긴 하지만 더운 온제는 아니니까 드셔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의학 자부심이 충만한 정조는 여기서 처음에 열 증세가 일어난 것은 오픈에 인삼이 들어있는 육화탕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어찌 그와 같은 약을 다시 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합니다. 지금 시종일관 여러 주변인들하고 정조가 의견들이 보이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정조는 열 내리는 차가운 약재를 계속 달라. 주변에선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위험하다. 하여 심지어는 이 시점에 따뜻한 성질의 인삼이 포함된 경옥고도 좀 드셔봐라. 이런 의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정조는 거부 정도를 넘어서 정조는 본인의 열 증상이 심해지게 된 계기가 인삼이 들어간 걸 먹고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정조가 당사자니까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엄청나게 쟁점이 되는 그게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 변희원의 말에 따라 토끼 가죽을 이미 대령하였고 시민의 이른바 연기를 쐬는 법도 이미 시험하여 효과를 보았다곤 하지만 잡약은 섣불리 시험에선 안 될 듯합니다. 지금 연기로 치료하는 방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과연 소문대로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 하니 다른 신하 아뢰길 효과를 본 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조는 24일 사망 4일 전 시민이 조지한 연운방을 들여보낼 것을 명하였다. 그 처방은 경면주사를 사용하였기에 신하들이 섣불리 시험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이때에 와서는 모든 약 효과가 없어 정조가 연운법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함으로 마침내 써보기에 이른 것이다. 초유의 화제가 되었던 그 연운방, 경면주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했다. 주사.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죠.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붉은색의 광물이죠. 이걸 이용해서 글씨를 써서 부적을 만들기도 했어요. 주사로 부적을 만들면 그게 악귀를 쫓는 효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심지어는 주사 없는 부적은 부적도 아니다. 라는 말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주사의 주성분은 황화수은이에요. 그러나 수은이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에서 다루는 약재이기도 해요. 동의보감에서 이 주사의 효능을 뭐라고 하냐? 주사의 맛은 약간 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이 정조 치료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질이 약간 차고 열이 심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증세의 효험이 있다. 오늘날에는 아울러 동물 대뇌 신경의 흥분을 떨어뜨려 경련, 진정, 진통, 해독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과다 복용, 장기 복용의 경우 수은 중독을 유발하죠. 그래서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쓰냐? 수비라는 과정을 거쳐요. 수비가 뭐냐면 물을 이용해서 거르는 건데 곱게 갈아서 체에 받쳐 내린 후
그걸 물에 녹인 뒤 수면에 뜬 것을 종이로 빨아내서 건져내고 남은 물을 증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약재로 쓸 때는 그렇게 수비를 하고 쓴다는 거예요. 지금 정조에게 사용되는 이 연운방은 경면 주사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정조 종기에 피우는 거죠. 기존 정조 독살설이 매우 유명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연운방을 통해 정조를 수은 중독에 걸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정조를 죽였다. 이런 무시무시한 설이었어요. 이 배경에는 연운방 치료법을 들고 왔던 사람이 정조의 정치적, 정적, 심환지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가 심환지의 사주를 받고 정조를 수은 중독시킨 게 아니냐, 이런 무시무시한 독살설이 나왔던 건데,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너 저 죽은 사람하고 평소 사이 안 좋았던 것 같으니까 너 사형,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죠. 가능한 얘긴가. 정조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면 지금 사망 4일 전에 연운방이 들어갔으니까 급성 수은 중독에 해당하는 증상이 당연히 그 디테일한 실록 기록에 나와 있어야 할 겁니다. 수은 증기에 의한 급성 수은 중독의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시작하여 폐수종에 이르게 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실록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급성 수은 증기 중독의 증상을 정조가 보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은 증기를 통한 급성 중독으로 정조를 암살했다는 기존에 널리 횡행했던 그 가설은 한마디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손쉽게 간단히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연운방 치료를 강력하게 원했던 건 정조 본인이에요. 정조가 종기가 하도 낫질 않아서 어디 좋은 치료법 없어? 라고 물었고, 그때 시민이 실제로 연운방 치료를 또 다른 사람에게 썼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있는 그대로 했던 것일 뿐이고, 그걸 정조가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실상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실록 기록상에 명확히 나와 있는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즉 과학적으로도 기록적으로도 정조를 급성 수은 증기 중독으로 암살했다는 설은 그냥 틀린 것, 환상적 공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심환지, 심의는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다, 죄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당연한 분석 없이 아니 수은을 썼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암살이다. 이렇게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질러대는 경우들이 그간 있어왔던 것이죠. 오히려 기록상 정조는 연운방을 통해 효과를 봅니다. 실록 25일 사망 3일 전 시민을 들어오게 하라. 의관이 진찰한 뒤 아뢰길 피고름이 이처럼 많이 나왔으니 근이 이미 다 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의 반갑고 다행스러운 마음은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원기를 보충하는 면에 더 유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잠자리도 전에 비해 편안하셨습니까? 정조, 지난밤에 비하면 좀 나았다.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진찰해 보아야 하겠으나 기쁘기가 한이 없습니다. 효과를 봤다는 거죠. 종기도 좋아졌고 정조가 연운방 치료를 하기 전보다 잠도 수월하게 더 잘 잤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조건 독, 무조건 약 이런 건 없고 상황에 따라 약이 독되고 독이 약되고 우주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순행하는 것이다. 그게 동양 철학이기도 하죠. 지금 이때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보셨듯 주변에서 기쁨을 주체 못할 정도로. 근데 정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조금 낫고 어깨 축지에 부은 곳도 가라앉은 것 같긴 하나 주변의 작은 종기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아 잡아당기는 증세가 없지 않다. 지금 바가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 계속 보죠. 피고름이 많이 나온 뒤라서 뱃속이 필시 허할 것인데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 이상한 일이다. 도제조, 열기는 아직도 있습니까? 열기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이는 특별한 증상이다. 비록 두 가지 증상이긴 하나 종기 증상도 열종으로 인해 생긴 것이니 종기가 낫는다면 열기도 차츰 내려갈 것입니다. 신들은 조금 전에 서로 축하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피고름은 아무리 원기가 강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많은 피를 흘리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전하의 건강을 살펴볼 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연운방을 통해서 피고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정조, 이제는 열을 다스리는 약을 크게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또 정조 본인은 열 얘기, 지금 거의 정조 혼자서만 지속적으로 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민에게 말하길 연운방을 오늘도 써볼 것인가? 시민, 오늘은 우선 연운방을 중지하고 밤이 돌아온 뒤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시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봐도 또 알 수 있지만 정말 시민이 연운방 수은증기로 정조를 없애려고 했다면 이때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랬다면 빨리빨리 더 하십시오. 이래야 할 텐데 오히려 일단 중지하시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기록을 보고도 심한지 시민이 수은증기로 정조를 없애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록을 꼼꼼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수은에만 휘둘려 소리를 질러댄 결과가 그런 억측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일 사망 2일 전 정조 몸을 움직이는 것은 조금 낫지만 통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연운방을 저녁 무렵에 시험해보고 싶다. 연운방을 계속 하고 싶다는 정조. 도제조, 신은 아침 연석에서 말씀드리려 하다가 연운방 써봐야겠다는 분부가 계셨기에 미처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제 이전은 종기가 부어올라 당기고 아파 종기를 다스리는 일에 치중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종기가 거의 나아가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열이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때의 가슴 화기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로 보더라도 침식이 편하지 않으면 번울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며칠 동안 병을 조리하시는 가운데 잠을 매일 설치시고 수라도 드시는 것이 없으시니 이러한 과정에 원기가 날로 차츰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열기가 더 오르는 것도 반드시 기운이 허약해진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찬 약재를 드시는 일은 이미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먼저 원기를 보충하셔야 하니 그런 뒤에야 허열 또한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허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종기가 좋아졌으니 원기를 보충하는 약을 먹으라는 권유인 거고 정조, 지금같이 열이 나는데 어찌 그런 걸 먹을 수 있겠소? 이 증세는 허번이지 실열은 아닐 듯 합니다. 실열은 아니다. 정조가 냉한 약재를 어느 정도 심하게 먹었냐면 심한지에게 보낸 어차를 보면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었다. 뱃속에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질 않는다. 여름 들어 더욱 심해졌는데 그간 차가운 약재를 몇 첩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자리 옆에 항상 약바구니를 두고 내키는 대로 다려 먹는다. 그 외에도 항상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붙인 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곤 한다. 답답하다. 이게 사망 13일 전에 보낸 편지예요. 보시다시피 심한지와 정조의 관계는 정조가 자신의 몸 상태를 일일이 너무나 자세히 말하면서 그에 대한 답답함을 다 토로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음을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증상을 보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끝없는 정조의 열, 몸이 냉해질 약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계속 먹어댔음에도 그럼에도 얼음물을 시도 때도 없이 벌컥벌컥 들이키기까지 하는 등 계속 열이 난다. 당대 사람들 입장에선 이건 거의 미스터리할 정도의 증상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에 보면 어느 정도 원인이 보입니다. 근데 이 당대는 알 수가 없으니 도제조도 이거는 진짜 열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냉한 약을 계속 먹는데도 무한정으로 열이 계속 나는 건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허해서 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니 정조도 조금 흔들려요.
이거 계속 냉한 약만 먹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닌가? 신들의 뜻은 처음에 경옥고를 복용하시라고 아뢰려 하였으나 이제는 그것도 너무 약합니다. 정조,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겠다. 도제조, 다려서 들여오게 하오리까? 오늘은 먹을 수 없고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의논하도록 하자. 이제는 탕약을 하루라도 중지하시면 애가 탑니다. 경들이 내 본디 체질을 몰라서 그렇다. 나는 본디 언제 따뜻한 약재를 복용하지 못하는데 음산하고 굳은 날에는 그와 같은 약들을 더욱 먹지 못하니 그 해로움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니 오늘과 같은 날씨에 어찌 그러한 약을 복용할 수 있단 말인가? 궁중에 여러 해를 출입한 신료는 반드시 나의 체질을 알 것이다. 체질을 헤아려 보고 사리를 참작할 때 오늘은 절대 복용할 수 없다. 정조는 명확하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었다. 신들의 마음은 하루라도 약을 중단하시면 초조하기 그지없습니다만 그러하시다면 우선 소량의 경옥고를 물깨타 복용하시고 만일 속이 막히는 감이 없으면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평소에 경옥고를 맛보면 5, 6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생맥산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생맥산도 좋겠습니다. 생맥산이나 경옥고나 다 막론하고 내 생각에는 복용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현재 원기를 부재할 힘은 오로지 탕약에 있으니 원기가 실하다면 개결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만일 즉시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이 또 지나가면 신들의 다급한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다. 경들의 뜻이 그러하니 팔물탕은 내일 진찰하는 자리에서 다시 결정한 뒤에 들여오도록 하고 경옥고 생맥산 또한 하교를 기다리라. 일단 해산 후 조금 전 연운방을 시험해 본 뒤에 여러 의관이 하는 말은 모두 종기 부위가 어제보다 눈에 띄게 좋아져 며칠 가지 않아 나머지 독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경사롭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지금 연운방 자체는 계속 좋은 내용만 기록되고 있어요. 의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연석에서 진찰할 때 신들이 본 것으로도 어제보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으나 주무시는 것과 술알을 드시는 일이 아직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여 가장 애가 탑니다. 탕약의 일로 경들이 누누이 애써 간청하니 그 또한 계속 거절하기 어렵다. 생맥산을 먹어보긴 해야겠으나 우선 경옥고를 조금 시험하고 싶다. 신들이 처음부터 경옥고를 드실 것을 청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으므로 생맥산을 청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복용하신다는 분부가 계시니 실로 천만다행입니다. 옆에 다른 신하 또 말하길 이 약은 인삼재료가 들어가긴 했으나 지왕의 양을 배로 늘렸기 때문에 찬약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체질이 본디 차가운 자는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경옥고를 드렸다. 원기를 보충하는 약을 쓰긴 했으나 찬약재의 양을 늘려서 그 열을 최대한 중화시켰다. 이런 얘기죠. 해서 이걸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조가 잠을 잡니다. 조금 자요. 도제조, 신들이 다시 들어온 지 오래되었는데 전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조, 그 시간이 오래되었는가? 담배 한 대 피울 만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잠을 자고 난 뒤에 열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연운방은 아직도 한 차례가 남았으나 지금 해가 이미 저물었다. 도제조, 오늘은 2번만 시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조, 나는 기어코 연운방에 정해진 수요를 다 채우고 싶다. 줄기차게 연운방 받고 싶어하는 정조. 경옥고를 복용하신 뒤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이제는 온보할, 따뜻하게 보할 약을 당장 의논에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팔물탕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연운방을 들여올 것을 명하고 경옥고도 들여보냈다. 그리고 운명의 사망 전날 6월 27일 어제 저녁에 들어와 진찰할 때 마치 주무시는 듯 정신이 몽롱한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 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 계속 그러하셨습니까? 어젯밤을 지샌 일은 누누이 다 말하기 어렵다. 지금 26일 밤에서 27일 오전 사이에 자면서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 혼미 증세가 심했다. 또 지금 말을 하기도 힘들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인트예요. 뒤에서 살펴볼 건데
당약을 정하는 일이 한시가 급하니 어이로 하여금 맥을 보게 하소서. 어이, 열기는 조금 없어진 듯 하나 좌우 3부의 도수는 모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제조, 맥박뿐만 아니라 신들의 소견으로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신이 혼미하시니 매우 애타고 답답합니다. 온보할 약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는데 이제는 팔물탕도 오히려 약한 편입니다. 정조의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다. 즉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다. 기를 보충해야 한다. 시급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견해인 거예요. 정조, 경호권을 어제도 복용하였으나 날씨가 굳은 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경호권은 본디 서서히 조리하는 약이므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탕약을 드시면서 경호권을 간간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병의 증세를 직접 마주하여 응하는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도제조, 그동안 술안은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구미가 더욱 맞지 않다. 지금 이전부터 밥 먹었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정조는 거의 못 먹고 있다 라는 거죠. 기력을 보충해주는 탕약을 계속 정조가 거부함에도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지속 권유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이 밥 먹었냐 못 먹었냐 반복적 대화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신하들은 정조가 거의 못 먹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 쇠잔, 그로 인한 생명력 고갈, 이거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의보감 보면 경옥고가 하루에 몇 차례 복용하면 온종일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옥고를 몇 번만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지낼 수가 있을 정도로 기력 채워주는 데는 탁월하다. 정조가 거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옆에서 애가 타서 경옥고라도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맥이 약한 것도 기력 쇠잔으로 그렇다고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실록에서 가장 잦은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는 정조와 주변인들의 토론 포인트가 경옥고에도 들어가는 그 인삼이죠. 주변에서는 인삼 들어간 걸 먹어라. 정조는 먹기 싫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한의학자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때의 판단은 정조가 옳았다 라는 거예요. 인삼은 쓰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게 오늘날의 견해입니다.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인삼을 권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의 과정은 우리가 살펴보았으나 사실은 핀트를 잘못 짚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써서는 안 되었다. 지금 수은하고 인삼이 핵심 두 가지 쟁점인데 일반적으로 수은은 너무나 나쁜 독성 물질이고 인삼은 아주 좋은 보약제의 대표 주자죠.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조는 수은을 자꾸 찾고 더해달라 여는 방. 인삼은 계속 고개를 가로젓고 있고 근데 정조가 옳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은이 약이었고 인삼이 독이었다 라는 겁니다. 두꺼운 코트가 겨울에는 내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지만 여름에 그걸 입고 있다간 열사병에 걸린다. 이게 우주다. 고정된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고 돌아 순행하는 것. 수은이 나쁘냐 인삼이 좋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거에 대한 통찰이 동양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판이긴 했지만 그 인삼 강권도 인간적으로 그 심정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정조, 탕약 맛이 좋구나. 이 탕약은 약힘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오후에 다시 올릴 것은 인삼을 한 돈 넣고 건강을 첨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세 돈을 쓰더라도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 갑자기 인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좁쌀 미음을 본원에서 끓여 드려야겠는데 이따금 미음처럼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그만둬라.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든 정조한테 뭐라도 먹이려고 하는 거. 이때 당시의 정조는 분명히 눈에 확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수척, 빼빼, 말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식사도 너무 오래 못하고 기력 너무 떨어져 있고 그게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그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러다간 이거 왕 굶어서 기력 고갈돼서 말라 죽겠다 라는 공포감이 신하들을 무시무시하게 사로잡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신하들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을 터. 인삼을 권하는 것은 한의학자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핀트가 어긋난 조치이긴 했으나 일단 신하들은 정조가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엄청나게 강박적인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왕조 시대에서의 그 심리를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람이 병도 병인데 또 안 먹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확실하게 죽죠. 지금 정조가 안 먹고 못 먹고 있거든요. 이걸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공포. 왜 신하들이 안 먹겠다는 미움, 인삼 먹으라고 자꾸 강요할 수밖에 없느냐. 기력이 고갈돼도 죽으니까. 물론 임삼은 결과적으로는 오판이었지만 왕조 시절의 왕이 완전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데 거기서 신화된 사람으로서 느낄 그 엄청난 압박감. 그걸 생각해보면 이때 왜 인삼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 이들의 의학관 자체가 병이라는 게 결국 기력 부족으로 생기는 게 아니냐 라는 의학관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쉽지만 시대적 한계이죠. 지금 우리야 100km를 차 타고 1시간에 주파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접견. 도제조 좀 어떠십니까? 이에 정조가 잠이 든 것처럼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이처럼 무더운데 너무 오랫동안 주무시니 정신이 흐려지신 감이 있는 듯합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소서. 이날이 양력으로 보니까 8월 17일이더라고요. 조금 뒤에 또 아르의 길 탕약을 들여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잦은 것 같다. 정오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 드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견디기가 매우 어렵다. 경들은 나가도록 하라. 팔물탕을 올렸다. 해산 후 다시 접견. 탕약 2첩을 드신 뒤 별다른 증세는 없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증세는 없다. 연운방을 다시 시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 인삼하고는 태도가 너무 다르죠? 고고하자. 근데 여기서 시민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뢰의 길, 연운방을 우선 중지하고 천천히 상태를 보아가며 시험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니 기록이 이런데 어떻게 심한지 시민이 연운방으로 정조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겠다는 정조를 좀 천천히 하시죠. 하고 있는 게 시민이죠. 역사 얘기를 하려면 실록은 최소 읽어봐야죠. 이런 건 한 번만 읽어보면 딱 나오는 건데.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날, 사망 당일, 밤사이 드신 것은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인삼차를 대령하겠습니다. 정조가 응답하지 않았다. 인삼차를 끓여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들여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먹고 버텼다는 거죠. 정조가 결국 마셨다. 일단 이런 걸 보면 사망 당일에도 말을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이, 원기가 부족하기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를 보할 약을 쓰면서 아울러 비장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다른 의관, 맥도수가 부활하고 풍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떠한가?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신들은 물러가 의관들과 탕약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후 도제조가 탕약을 받들어 올리자 정조 이르길 5돈 중인가? 인삼 3돈을 넣었습니다. 이후 정조가 영춘원에 거동하여 좌부승지, 검교직지학 등을 불러 접견하였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갑자기 병세가 나빠졌다라는 기록이 등장해요. 이때 정조의 병세가 이미 위독한 상황에 이르러 어이를 불러 진맥하게 할 것을 청했다.
이어 약원을 입시할 것을 명하여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 엎드렸다. 정조가 무슨 분부가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들어보니 수정전 세자였는데 수정전은 왕대비가 거처하는 곳이다. 마침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므로 신하들이 큰 소리로 신들이 들어왔다고 아뢰었으나 정조는 대답이 없었다. 도제조가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병세가 이와 같으므로 탑교를 방금 써보냈다. 의학청은 관리에 따라 거행하라. 좌의정 등이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신들이 대령왔다고 아뢰었으나 정조가 대답이 없자 인삼차 등을 계속 올렸다. 왕대비전이 승전색을 통해 분부하기를 이번 주상 정조의 병세는 선왕인 영조 증세와 비슷하오. 그 당시 드셨던 탕약을 자세히 상고하여 써야 할 일이나 그때 성향정기산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으니 의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올려드리게 하시오. 하자 도제조가 어이로 하여금 성향정기산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해경궁이 승전색을 통해 분부하길 동궁이 방금 소리쳐 울면서 나아가 안부를 묻고 싶어 하므로 지금 함께 나아가려 하니 제시는 잠시 물러나 기다리도록 하시오. 부제조가 왕대비가 추천한 성향정기산을 받들고 들어오자 도제조가 받들어 올리면서 숟가락으로 탕약을 떠 두세 숟갈을 정조의 입안에 넣었는데 넘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토해내기도 하였다. 다시 또 인삼차와 청심원을 계속 올려드렸으나 정조는 마시지 못했다. 도제조가 어이에게 진맥하게 하였는데 진맥한 뒤 물러나 엎드려 말하길 맥도로 보아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하자 제신이 모두 어찌할 줄을 모르며 둘러앉아 소리쳐 울었다. 이렇게 조선의 마지막 명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날 기록을 보면 대화도 어느 정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갑작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기록을 통해서 소위 정조 암살설의 두 번째 용의자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하죠. 지금 정조의 생애 마지막 말은 수정전, 마지막에 언급한 인물 바로 정조의 법적 할머니죠. 정순왕후. 다들 아시겠지만 정조 할아버지 영조랑 엄청나게 나이차 많은 결혼을 했던 영조 66세, 정순왕후 15세의 결혼. 그래서 할머니지만 정조하고 나이 차이는 7살밖에 안 나죠. 오히려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할머니인 정순왕후보다 10살이 더 많죠. 그리고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랑 동갑이니까 해경궁 홍씨 입장에선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시어머니인 거죠. 바로 그랬던 할머니 정순왕후가 있는 곳, 그녀를 지칭하는 단어인 수정전을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조가 너무 갑자기 죽은 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은 정조의 소위 범인을 지목하는 다잉 메시지 아니냐 라는 추측이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심환지 용의자설에 이어 정순왕후 용의자설이 또 엄청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순왕후가 이렇게 마지막에 약을 권하죠. 이게 정조에게 마지막 타격을 주기 위해 정순왕후가 일부러 먹인 게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막 하곤 했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기록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이 역시도 성립되기 매우 어려운 얘기죠. 실록을 좀 꼼꼼히 봐야 하는데 일단 마지막에 정순왕후가 추천한 이 성향정기산이 뭐냐? 일단 이걸 알아야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독살이다. 너무 무지한 이야기고 이 성향정기산이 뭐냐면 중풍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쓰는 약입니다. 그 직전의 기록을 보면 의관이 풍기운이 있는 듯하다 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한방에서 중풍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이 약을 많이 씁니다. 중풍 초기에 갑자기 정신 잃고 헤어나지 못할 때 많이 써요, 원래. 그런 거고, 그나마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숟가락으로 탕약 2숟갈 넣었는데 넘어가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했다. 보시다시피 거의 먹지도 못했죠. 아니, 거의 먹지도 못했는데 무슨 이것 때문에 죽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 그리고 실록만 꼼꼼히 제대로 읽어봐도 정순왕후가 준 약 때문에 정조가 죽었다는 생각은 완전히 터무니가 없음을 우린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의학적,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경찰분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과학수사하잖아요. 이런 사안에서 어이, 너 평소에 쟤랑 사이 나빴지? 너 사형. 말이 됩니까? 가설이라는 건 한번 세워볼 순 있어요. 근데 그건 기록이 없거나 공백이 있을 때 얘기고, 기록이 명확히 있으면 그 기록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턱도 없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가설을 세워도 세워야겠죠. 그럼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 이건 뭐냐? 그건 모르죠. 수정전 다음 말이 수정전이 날 죽였어 라고 하면 그건 증거 효력이 있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수정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전혀 아무도 모르는데, 즉 증거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정순왕후가 범인이라는 아무 물리적 기록적 증거가 없다. 심한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민의 수은증기 독살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앞에서 의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봤고, 과학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무죄죠. 혐의 없음. 재판 갈 것도 없이 그냥 무혐의고, 그리고 심한지가 정조하고 주고받은 비밀 편지 어찰첩, 그걸 보면 심한지 배우설이 그거 이후 왜 쑥 들어갔는지가 이해된다고 했었죠. 길게는 못하고 하나 소개하면, 정조, 해가 바뀐 뒤로 만나지 못하였는데 잘 지내고 있는가? 요새 유행하는 유행병엔 혹시 걸리지 않았는가? 밤사이 잘 있었는가? 낯빛이 매우 좋아졌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출근하느라 피곤하진 않은가? 둘의 사이는 너무나 좋았다. 심지어는 애틋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또 이걸 넘어서 더한 기록도 있는데, 정조가 사망할 당시에 심한지의 모습을 옆에서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정조가 세상을 떠나니 부군 심한지가 애통해하며 살고자 하질 않았다. 국상의 상복을 벗은 뒤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과 함께 서로 고글하였다. 그때 흘러내리는 눈물이 물결처럼 얼굴을 덮쳐 흐르니 보는 사람도 감동하여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부인하고 서로 마주보고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한 거죠. 아니,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무슨 배우설이니 뭐니 공상을 합니까?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자. 하물며 의학적 증거로도 아닌 게 명백하고, 그럼 정조는 왜 사망한 거냐? 너무 갑작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안타깝지만 의학적으로 인간에게 갑작스런 사망이 닥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정조는 왜?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알 수 있죠. 독살, 암살 그런 게 아니고 기록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주목해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6월 25일 사망 3일 전 작은 종기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이 종기들이 덩어리를 이루어 바가지만큼 커졌다. 바가지라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같은 날 정조가 또 이런 강력한 호소를 해요. 열기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이는 특별한 증상이다. 원래도 열은 늘 있었지만 이때는 이거는 참으로 견딜 수 없다. 특별하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가지만하게, 그리고 갑자기 기존 열을 엄청나게 상회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특별하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추가적 발열이 발생한 이 사망 3일 전 이상의 것이 지금 정조의 몸에 무엇이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것인가? 감염. 근데 훨씬 예전부터 정조가 열 때문에 계속 냉한 약재를 먹어 왔었으니, 그런데 그렇게 주구장창 냉한 약을 계속 먹었었는데도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을 상회하는 더 견디기 힘든 특별한 열이 오르고 있다. 이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잠을 설치시고 음식도 드시는 게 없으시니 이러한 과정에서 원기가 날로 쇠약해져서 열기가 더 오르는 것도 기운이 허약해진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기운이 허해져서 열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기운을 보충하자. 실열이 아니다. 기력이 허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판단을 주변에서 내렸던 거죠. 그러면서 인삼을 늘리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감염 때문에 그랬던 건데, 허해서 열이 추가 증폭된 게 아니라 감염 때문에 추가 증폭되었던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날 한의학자분들도 해당 시점에서 인삼 복용을 증량시킨 게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항생제를 써야 하지만 조선시대에 그게 있을 수가 없으니, 말씀드렸듯 오늘날 우리는 200km를 2시간에 주파할 수 있지만 조선인들은 그게 불가능했죠. 근데 200km 2시간에 못 간다고 그게 조선인들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200년 전인데. 시대적 한계죠. 지금 우리도 우리 수준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지만 서기 3000년, 서기 5000년 사람들이 지금 2021년 우리를 본다면 되게 수준 낮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 그 쉬운 걸 그렇게 못했어? 이럴 거예요, 서기 5000년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막판에 정조를 괴롭혔던 또 하나의 증상이 더 있었죠. 이러한 정신 혼미 증세.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 폐혈증. 폐혈증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자 그대로는 피가 썩는다. 세균이 혈액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가 나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죠. 폐혈증의 증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발열 등등등, 그리고 의식 흐려짐, 때론 혼미가 있죠. 폐혈증 초기 증상을 파악하는 권고사항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폐혈증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6시간 내 병원 진료 필히 받을 것. 초기 증상 예시: 체온 이거 이상 발열 혹은 이거 이하로 떨어짐, 21분에 20회 이상 쉼, 맥박 1분에 90회 이상 뛴. 4. 의식이 떨어짐. 위 4가지 중 2가지 증상 이상 나타날 땐 바로 병원에 가도록 할 것. 이게 초기 증상 파악의 권장사항입니다. 정조가 바로 여기 1번, 4번에 해당이 되었던 거죠. 즉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였다. 폐혈증의 원인을 사전 더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눈을 확 잡아 끄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 혈액에 유입되어 발생하기도 함. 바로 이 케이스 같은 걸 통해 폐혈증이 온 게 아니냐. 폐혈증은 오늘날에도 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죠. 치사율이 무려 40%나 돼요. 이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의관이 풍기가 있었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대비가 중풍에 쓰는 약을 마지막에 권했던 것 등등 해서 뇌혈관 질환, 급격하게 마지막에 쓰러졌잖아요. 중풍으로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죠. 급성 감염성 질환, 폐혈증 혹은 뇌혈관 질환,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거예요. 다수 의학자분들의 의학적, 과학적 분석 견해인 겁니다. 이처럼 정조의 사망 이런 건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누구누구가 반대판이 수상하다 라는 식의 의심 정황만 놓고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사고인 것이죠. 의심스럽다고 무조건 유죄, 무조건 사형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단 정조건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오늘 실록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이거라 하더라, 와 이거다, 저거라더라, 와 저거다. 100명의 진범을 놓칠지언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 너무나 유명한 격언. 근데 소위 말하는 인터넷 여론 재판은 완전 그 반대예요. 한 명의 진범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100명의 억울한 일을 양산해 내는 게 오늘날 인터넷 여론 재판이죠. 그러나 범인 잡는 것, 단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판단이라는 걸 쉽게 내리지 않는 것, 판단의 무서움을 아는 것, 그것이 지성입니다. 지성이라는 게 있어야 이런 분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지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나도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매사를 쉽게 판단하다 보면 그게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쉽게 남에게 판단당하는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쉽게 툭툭 해버리고 마는가?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